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서울 서초동 현장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민 1인당 25만원씩, 그러면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이죠.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총선 직전에 코로나 지원금으로 그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줬죠. 그래서 보험요건이 180석을 차지한 기본적인 동력이 됐다. 이게 이제 저의 평가였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당시 보험요건이 대승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코로나 지원금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시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와 관련해서 똑같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인당 25만원, 그래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이거의 재원은 어떤 거냐? 이제 재원 공격을 받을 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국민 세금이다. 국민 세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국채가 뭡니까? 빚내서 돈 주자, 이 뜻입니다.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 글쎄 뭐 기존 예산 조정해서 무려 이러면 예산이 한 13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거 조정해서 돈 주면 그러면 13조만큼이 다른 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13조를 못 받는 쪽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조삼모사다.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느냐,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느냐, 이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논리적 맹점, 포퓰리즘, 뭐 이런 거를 다 안고 있는 주장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산이 아마 650조 원 정도일 텐데 추경을 하면 70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 조정하면 13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첫 번째, 저는 4년 전의 추억과 공포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총선이 이제 집권당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집권당에서 돈 풀기를 시도할지 모른다. 이재명식 발상이죠. 이재명식 발상이죠. 돈 풀기를 시도할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소 이재명 대표는 뭐 기본소득 이런 거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 그걸 무슨 돈으로 보장해 주나요? 돈이 어디 있어서 보장해 줍니까? 그 돈 있으면 다 예산에 포함시켜서 어찌 보면 뭐 국민들 다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결국 부유세 뭐 이런 거 이제 뭐 막 걷어다가 돈 푸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 특히 일부 그 글로벌 기업들 아마 본사를 해외로 옮길 거요.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부유세를 폐지했던 거 아닙니까? 도입했다가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의 논란거리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한 추억도 있고, 추억은 결국 당시 민주당이 180석을 여권이죠. 그 당시에 180석을 차지한 추억이 있고, 그 다음에 공포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또 선제적으로 해버리면 민주당은 큰일 났다. 아마 이런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어차피 뭐 야당이 주자고 하거나 또는 준다고 해서 뭐 윤석열 정부가 뭐 그걸 따라서 어떻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는 질러놓고 보자, 뭐 약간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억과 공포가 함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나의 원인을 보자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부터 돈 나눠주자는 거였습니다. 나눠주자. 국가 예산을 나눠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다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이쪽 돈 나눠주는 데 쓰면 그만큼 재정에 펑크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근데도 이재명 대표는 늘 그런 주장을 했다. 이게 뭐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돈 나눠주는 거 쉽죠. 가장 쉬운 일입니다. 아니 뭐
그리고 돈 나눠주고 나서 일단 나중에 못 메꾸면 이제 뭐 그걸 또 뭐 누구 탓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2010년에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움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움이 뭐죠? 부채 못 갚겠다 이거죠. 거의 배째라 수준입니다. 부채 못 갚겠다. 근데 실제 그 모라토리움이 허위였다. 뭐 이런 또 반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모라토리움 선언이 허위였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갚을 여력이 있으면서 일부러 안 갚으려고 나 못 갚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몇 년 뒤에 우리 재정 건전성 확보했습니다. 역시 이재명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처음부터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포퓰리즘 DNA 이거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군다나 무슨 지역화폐로 주자고 합니다. 참 우습죠? 국가화폐가 있는데 왜 지역화폐로 주자고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성남시장식의 근시안적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화폐는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그 성남시민 1인당 얼마씩 줬는데 이 성남시민들이 다 서울 가서 돈 쓰고 어디 가서 돈 쓰고 이럴까봐 이건 성남시에서만 써라.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성남시 밖에서 못 쓰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연히 지역화폐 만드는데 또 다른 돈이 듭니다. 그거는 시민, 국민들이 양식에 맡기는 게 원칙이고 더군다나 이번처럼 전 국민한테 준다. 아니 그러면 뭐 국내에서 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계양을에서만 꼭 써야 됩니까? 계양갑에서 써도 되는 것이고 서울 서초에서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돈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또 지역화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역화폐를 전국 방방곡곡에 지역적으로 다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것만 아마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걸요? 차라리 그 돈을 못 사는 사람한테 더 나눠주자. 이러는 게 낫죠. 어차피 전국적으로 돈 푸는데. 이런 황당한 주장이라는데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경제를 왜곡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시각으로 이게 포퓰리즘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효과가 확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 입장을 저희가 유추해 보자면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는 입장을 주로 견지해 왔죠.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돈 풀자는 거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고 나가면 나는 야당이니까 뭐 무슨 책임성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주자고 그랬어. 그런데 대통령이 반대하고 안 줘.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잡는 거고. 대통령이 안 줄 경우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게 이제 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나는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주자고 그랬어요. 1인당. 어디 가서든지 이제 그럴 거려? 민생회복지원금 줍시다. 자기야 뭐 돈 안 가지고 있으니까. 돈 주자고 하는 거 말은 왜 못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못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냥 생색만 내는 거죠. 생색만. 이걸로 이재명 대표는 효과를 절반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이재명 대표는 또 그것 봐라. 이건 내 제안으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해서 절반의 생색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애매해지는 겁니다. 받아들이자니 이재명 대표가 일정 부분 그 생색을 내게 될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이재명 대표로부터 무슨 경제 망쳐놓고 국민 민생을 보기에는 관심 없다 또 이런 공격을 받을 거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포퓰리즘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야당이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우선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는 그 비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문제, 이 논란의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받아서 이름은 뭐 민생회복지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받아서 의료금이 됐든 아니면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 민주당의 또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 선전선동 그게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아닙니까? 작년 8월 말에 오염수 방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기에서 원자력 물질 뭐 나왔습니까? 지금 6개월 이상 지났는데 뭐 나왔습니까? 방사성 물질 뭐 나왔죠? 당장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 생선도 못 먹을 것처럼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리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야당 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수산업자들 실질제 어부하고 뭐 횟집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정부가 어느 정도 저는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를 입힌 사람은 야당이지만 야당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 어민들 피해, 그 다음에 횟집들 피해 그거 일정 부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 국민이 뭐 다 어렵다 그러면 또 예산을 좀 풀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나랏빚 늘려놓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쓰는 거죠, 뭐 이번에. 야당은 어차피 포퓰리즘이라 소리 못할 테니까. 그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건전재정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는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취재를 굉장히 여러 번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제동을 걸었어야 됩니다. 아니 선거 앞두고 정부가 정책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돈을 푸는 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그게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4년 전에 중앙선관위가 그걸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때 중앙선관위가 뭐 문재인 정부 캠프에 있던 뭐 누가 거기에 핵심 지위에 있고 어쩌고 뭐 그래서인지 이 부분을 제동을 안 걸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중앙선관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걸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범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 앞두고 돈 푸는. 왜냐면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선거 앞두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면요. 앞으로 총선 때마다 이제 집권층이 돈을 푸는 관례가 생길 겁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여튼 뭐 그게 특정 수산업자와 횟집들 뭐 이런 그 어떤 해안벨트 그쪽에 집중이 됐든 아니면 전 국민이 됐든 뭐 이런 무슨 지원금 같은 거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전에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그냥 걷어차지 말고 저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푸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제안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의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깊이 검토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당황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냥 냅다 걷어차지 말고 여당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국가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윤 대통령이 만약에 돈을 푼다고 하면 중앙선관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년 전에 판단을 이번에 뒤집을 것인가 안 뒤집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대단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